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축 필독서 르꼬르비제의 손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앙드레 보켄스키가 지었고 이상림 씨가 옮겨왔습니다. 르꼬르비제의 손, 인도의 찬디가르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르꼬르비제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집필했는데 두께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건축은 이성적이거나 기능적이기보다는 미술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닫아버리지만 않는다면 그의 건축은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건축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서만이 아니다. 그 건축물이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의 출구와 같다네. 나는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불행해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수직에 대한 수평일세. 보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철학적인 건축가의 글 아닙니까? 자, 프랑스 건축가 앙드레 보켄스키는 20살이었던 1936년 무작정 파리 세르가 르꼬르비제 스튜디오를 찾아갑니다. 1시간 반 동안 르꼬르비제와 대화를 나눕니다. 자, 차례를 보겠습니다. 손이라는 것도 기억이 있을까요? 지금 이 책을 쓰면서 그 학생의 손에 그때 쥐었던 르꼬르비제의 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목차입니다. 키, 성격, 기쁨, 외피, 집합제, 빛나는 도시, 선물, 직각, 시, 모듈려, 음악, 연속성, 유토피아, 보이드, 여러 가지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자, 그날의 손이라는 것도 기억이 있을까 해서 있고,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식했고 심지어 내면의 분노 때문에 난폭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려 했다. 그는 강했기 때문에 부드러웠다. 자부심이 있었지만 겸손했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았다. 자, 그의 손입니다. 시선을 옮겼을 때 비로소 나는 르꼬르비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손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손은 그를 배반하려는 것 같았다. 손은 얼굴을 감추고 있던 모든 감정을, 모든 내면의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노력입니다. 노력은 참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요령으로 하루 몇 시간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생각을 긴장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르꼬르비제의 일생은 노력과 끈기, 인내와 의지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1살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건축을 전공하겠다고 들어오는 신입생 여러분들, 자, 이런 사실들을 상기를 시키면서 4년 동안, 5년 동안 건축가로서의 자질과 교양과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게도 건축에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안에 내재하는 내적인 작용이 불러일으키는 힘이 제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각이 먼저 앞서죠. 자, 여러분들 손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 넓은 밭을 언제 다 고구마를 캘 수 있을까 아주 멀기만 느껴졌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손이 눈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캐다 보면은 다 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참 와닿는 그런 말씀이군요.
자, 정직함,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참 정직해야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대는 사실 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먼 시절입니다. 르꼬르비제 시대도 그랬듯이 요즘도 뭐 건축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의 본질과 정직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축가가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뭐 자부할 수 없습니다. 자, 건축을 통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예술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배당에 오는 신자들이 미적 강렬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신을 형성하다. 자기 자신과 고된 투쟁, 결코 끝나지 않는 자. 그의 장점은 일하는 방법, 보는 방법에 있어 법칙이나 굳어진 간섭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나 사회가 우리 눈 속에 주입된 모든 모범과 습관,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르꼬르비제는 사실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열어라. 누구든 다가올 수 있게 하고 그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어내라. 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뭐 처음에 뭐 학교 들어가고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면 뭐 자기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건축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열린 손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얻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솔직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수많은 정보와 수천 개의 흩어져 있는 인자들로부터 그는 단 한 가지 것을 창조해냈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통합했다. 그것들은 직각은 하나의 형태 요소가 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영향을 주었다. 직관과 고요입니다. 그리지 말아라. 대신에 우선 두뇌로 프로젝트를 보아라. 드로잉은 생각의 결과를 묶어내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와, 멋진 말이죠. 자, 뭐 쭉쭉 넘어가 보면은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자, 보이드의 중요성은 건축을 의미로 가득 채운다. 우리가 풍만함, 풍요로움, 비옥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비어진 공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다. 우리가 채우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워야지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음악은 건축처럼 시간과 공간이다. 인면 위에 선이나 그림으로 색을 칠할 때 서로 시각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이드는 비어진 형태에 그치지 않고 비어있는 표면이자 가득 채워진 벽이며 리듬 속의 정막이자 거대한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현실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시적인 형상이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행한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창안해낸 사람이다. 성과의 질과 비례와 완성도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행한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르꼬르비제가 기쁨을 느낄 때 기쁨을 누군가와 나눌 때였다. 어느 누가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역경, 근심과 실망, 고뇌와 슬픔, 의기양양한 기쁨,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부드러움에 대한 갈망, 방대한 자극과 자기 자신에게 베풀자고 했던 간대에 대해 표현할 수 있을까? 모차르트나 르꼬르비제처럼 결과적으로 기쁨을 발견하고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슬픔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출구와도 같다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르꼬르비제의 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